실제로 겪었던 일본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어떤 남자의 트라우마. 20년도 더 전에 있었던 일이다. 남들에게 한 번도 털어놓은 적 없는 개인적인 트라우마지만 누구에게라도 말하지 않으면 정말 미쳐버릴 것만 같아서 말하기로 결심했다. 그때 당시 자동차를 새로 산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나는 어떻게든 차를 한 번이라도 더 몰 기회를 만들려고 안달이 난 상태였다. 그래서 그날도 좀 멀리 떨어진 현에 위치한 바닷가까지 홀로 장거리 드라이브를 갈 계획을 짰다. 깊은 밤중 몇 시간을 내리 달렸을까. 문득 배가 아파왔다. 주변에 민가 하나 없는 곳이었지만 혹여 자동차가 지나가다가 볼 수도 있으니 샛길을 타고 조금 더 들어간 곳에서 차를 세웠다. 나는 노상에서 대충 보리를 보고 운전하느라 찌뿌둥해진 몸도 풀겸해서 산책 삼아 걷기 시작했다. 바닷가로 난 길을 따라 잡초들을 헤치며 한동안 터덜터덜 걸었다. 어디선가 벌레가 우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다. 잠시 멈춰서서 벌레 울음소리를 감상하는데 그 소리에 어슴풀에 섞여서 사람의 신음소리 같은 것이 들렸다. 설마 야외에서 사랑을 확인하는 커플이라도 있는 건가? 나는 호기심이 생겨 천천히 발소리를 죽이고 소리의 근원지로 살금살금 다가갔다. 풀숲 너머로 언뜻 사람의 형체가 보였다. 몸을 낮추고 좀 더 잘 보이는 위치로 이동하자 한 남자가 여자 위에 올라타서 움직이는 장면이 보였다. 진짜라는 건가? 하지만 보면 볼수록 어딘가 움직임이 이상했다. 관계를 가지는 남녀치고는 뭔가가 부자연스러웠다. 의문이 가득한 눈으로 지켜보던 나는 이윽고 말도 안 되는 사실을 깨달았다. 남자는 손에 식칼을 쥐고 여자의 목을 반복해서 찌르고 있었다. 칼의 움직임에 맞추어 여자의 입에서는 기묘한 소리가 흘러나왔다.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은 채로 그저 그 장면을 바라보았다. 여자는 손을 휘저으며 저항하려 애썼다. 하지만 허공에 흔들리는 힘이 들어가지 않는 손끝은 저항을 무의미하게 했다. 식칼의 움직임이 반복됨에 따라 여자의 움직임도 점차 멎어갔고 남자는 찌르는 것을 멈추었다. 그 순간 내가 있는 반대편 방향에서 부스럭하며 몇 명의 사람들이 이쪽으로 다가오는 기척이 났다. 도움을 청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내가 자리에서 일어서려던 순간이었다. 끝났어 라고 말했다. 다가온 그들도 한통속이었다. 나는 일어서려던 움직임을 멈추었다. 하기사 이렇게 인 적이 없는 곳에 타이밍 좋게 지나가는 행인 따위 있을 턱이 없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그때 만약 일어나서 도움을 청했더라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었을 것이다. 요란하게도 해치웠구만. 옷에 다 튄 건 어쩌려고 그랬어. 확인 사살 안 해도 돼. 아무렇지 않게 주고받는 그들의 섬뜩한 대화 속에는 가벼운 웃음소리마저도 섞여 있었다. 나는 숨소리가 하나라도 들릴까봐 필사적으로 소리를 죽였다. 잠시 후 누군가가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다. 슬쩍 고개를 들어 확인하니 그들은 얼추 대여섯 명은 되어 보였다. 뒤늦게 합류한 사람은 영화 속에서나 보던 시체를 담은 까만 비닐백 같은 것을 가지고 왔다. 그들의 대화를 전부 알아듣기는 어려웠지만 언뜻 들리는 내용 속에서 차의 번호판을 언급하거나 차의 외형을 설명하는 것을 미뤄봤을 때 내 차의 이야기를 하는 게 틀림없었다. 그러다 갑자기 그들은 일제히 이야기를 멈추었다. 전원이 말을 멈추고 주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내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집에 가고 싶었다. 나는 그저 죽은 듯이 웅크렸다. 한참 동안 주변을 살피던 그들은 주섬주섬 시체를 수습하더니 가지고 온 검정백 속에 넣었다. 짚어 올라가는 소리와 물이 쏟아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불쾌한 오물 냄새가 강렬하게 퍼졌다. 슬쩍 고개를 들어보니 그들은 시체를 들고 다들 어디론가 이동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이 가고 난 후에도 숨소리 하나 새어나가지 않도록 가만히 있었다. 차가 몇 대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더니 멀지 않은 곳에 멈췄다. 내 차가 있는 곳이다. 차문을 여닫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켰다.
나는 최대한 차를 세운 곳에서 멀어지고자 바다 방향으로 필사적으로 뛰었다. 좁디 좁은 백사장을 가로질러 또 다른 풀숲으로 뛰어들어가 몸을 납작하게 엎드렸다. 핸드폰이나 지갑을 전부 차 안에 두고 왔다. 그들이 만약 창문을 깨고 수색이라도 하면 내 개인정보를 다 알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자 미칠 것만 같았다. 하지만 일단은 날이 밝을 때까지 움직이지 않기로 했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주변이 밝아지기 시작하면서 낚시를 하려는 사람들이 하나둘 눈에 띄었지만 나는 아직 경계를 늦출 수가 없었다. 애완견과 산책하는 사람들이 백사장을 덮을 즈음 나는 혼잡을 틈타 산책하는 척 겨우 풀숲을 빠져나왔다. 한참 동안 백사장을 어슬렁대다가 슬그머니 차를 세워둔 곳으로 가보았다. 어제 본 살인 현장에는 물론 쳐다보는 신용도 하지 않았다. 내 차 뒤편에 빨간 차 한 대가 주차되어 있기는 했지만 어제 그 사람들 차는 아닌 것 같았다. 내 차 역시 딱히 깨지거나 부서진 곳 없이 멀쩡해 보였다. 아니, 그렇다고 생각했다. 그래도 만전을 기하고 싶던 나는 걷던 그대로 차를 세워둔 곳을 지나쳐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여관 지역까지 걸었다. 그곳에서 시간을 죽이다 다시금 차에서 가까이 있는 해변으로 가서 수상한 인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겨우 차에 올랐다. 시동을 걸고 긴급하게 출발시켜 맹렬한 스피드로 도망쳤다. 고속도로에 들어서고 나서야 마음이 놓였다. 나는 휴게소에 들려 물을 사 마셨다. 경찰에 연락을 할 것인가 고민이 되었지만 겁이 나서 용기가 나지 않았다. 고민에 빠져 차를 타러 돌아왔다가 나는 그것을 보고 말았다. 아까 탈 때는 몰랐는데 조수석 문에 30cm 정도의 길이로 칼로 긁은 듯한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것을 본 나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포기했다. 집에는 무사히 도착했지만 그날 이후로 차는 일절 타지 않게 되어 그 차는 팔아버렸다. 몇 년 후에 전근하느라 먼 곳으로 이사했기 때문에 그 해변에 갈 일은 앞으로도 절대 없다. 두 번째 이야기, 갑자기 찾아왔던 그녀. 3년 전에 맨션에서 자취하고 있었을 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겪은 일이지만 아직 자취 생활이 익숙해지지 않아서 많이 불편할 때 옛 여자친구의 꿈을 꾸었다. 본가에서 생활하고 있을 때 2년 정도 사귀다가 헤어진 여친이었는데 어느 깊은 밤에 갑자기 문을 두드리길래 열어보니 예전의 여자친구였던 것이다. 나는 그게 참 충격적이었다. 어쨌든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 모처럼 만난 거라 밖에 나가서 밥이라도 한 끼 하자고 말하니까 집에서 먹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옛날에는 내가 좋아했던 오므라이스를 만들어준다고 말했다. 그래서 옛날처럼 오므라이스를 만들게 했다. 그녀가 오므라이스를 접시에 담았을 때 눈앞이 흐려지면서 기절하고 말았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부엌에는 오므라이스가 2개 있었다. 그리고 그날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녀는 1년 전에 죽었고 게다가 그날이 기일이었던 모양이다. 그녀의 목까지 맛있게 먹었다. 이제 다음번에 만나면 내가 만들어주고 싶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